눈폭풍 주노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이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뉴욕 코리안센터 공사를 위한 한인 건설업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이번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주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 50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눈폭풍 주노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도 섭씨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살인적인 추위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일 뉴욕시 일원에 겨울 폭풍 경고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휩쓸 구간 주노보다는 약하지만 최대 시속 20마일의 강풍을 동반하고 최대 8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2일 새벽 내내 내리던 눈은 아침 시간 진눈깨비로 변했다가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급강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일 오전에는 기온이 화씨 14도, 섭씨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뉴욕 일원 도로 곳곳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도 한동안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며 특히 5일께에는 화씨 8도, 섭씨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살인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도 오늘 하루 적용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교들도 안전을 위해 휴교 조치했습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이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09년 이후 6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에 한인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현 회장이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한인회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뉴욕 한인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쌓였지만 임기가 다해 아쉽다며 재출마를 통해 한인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2년간의 그 경험을 살려서 2년간도 봉사함으로써 뉴욕 한인회가 더 발전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뉴욕 한인회 변화를 통해서 한인사회가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에 민승기 회장이 재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1월 9일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민선 전 한인회 이사장과의 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2009년 31대 회장 선거 이후 6년 만에 첫 경선인 만큼 한인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식 입후보자 등록 서류 교부는 어제부터 이미 시작돼서 앞으로의 추가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선에 도전한 민승기 회장은 이번 주 내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뉴욕 코리안센터 공사가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으로 인해 선뜻 나서는 대형 건설 업체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뉴욕 한국문화원이 대책 마련을 위해 뉴욕 한인 건설 업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하튼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 총 면적 3,111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인 뉴욕 코리아센터. 지난 2012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4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으로 인해 지난해 2월 5차 공개 입찰을 마지막으로 아예 입찰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그동안 시공사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는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외면을 받자 방향을 선회해 규모를 갖춘 뉴욕 한인 건설 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원은 얼마 전 뉴욕 한인건설협회에 한인종합건설회사를 문의해왔으며 협회는 6개 건설회사의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진 뉴욕 한인건설협회장은 코리아센터 정도 수준의 공사는 뉴욕 한인건설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한인업체에 단독으로 맡길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회사한테 주는 것이 불안해하다면은 우리 건설협회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해도 얼마든지 이 공사는 우리 한인들의 손으로 충분히 공사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은 이런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아마 그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 문화원 관계자는 단순한 시장조사 차원에서 알아본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공업체 선정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뒤늦게 312억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이번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자격 요건 2가지가 빠지면서 다소 완화됐고 유효 기간은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서는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자의 신청 접수가 이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했으며 미국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했거나 미군 예비역,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경범이라도 반복해서 죄를 지은 경우 국가안보 또는 사회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된 프로그램에서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 현 31세 미만이라는 2가지 조건이 사라지면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행 날짜만 발표됐을 뿐 아직 신청서는 배포된 상태가 아니라며 이민 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모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경우는 5월 중순쯤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민 사기,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뉴욕주에서 이민자 지원 서비스 강화법이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뉴욕주의 이민자 지원 서비스 강화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이민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민자 지원 서비스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 서비스 제공 업무에 $1,000 이상의 부당 수수료를 받을 경우 2급의 중범 혐의가 적용돼 4년 미만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1,000 미만이면 A급 경범으로 1년 미만의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당한 수수료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거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안은 또 2013년 주정부에 신설된 새 이민자 지원국을 전국 최초로 주정부 상설부서로 만들고 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올바니에서는 이민자 단체와 정치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 집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맨하튼의 뉴욕 이민자 연맹에는 사이 벤스 맨하튼 검사장과 펠리스 코벤 이민서비스국 뉴욕 지부장 등이 참석하고 이민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조화 프로덕션이 주최한 제1회 웨딩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인기 개그맨 강성범 씨도 참석해 행사의 분위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예비 부부가 웨딩 관련 책자를 꼼꼼히 보면서 신부의 드레스를 고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켠에서는 예비 신부들이 신부 화장과 머리 스타일링을 받고 있습니다. 꽃단장을 한 예비 신부들은 모두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표정입니다.
어제 오후 펠파 코리아 프레스센터 연회장에서 개최된 조화 프로덕션 주최 제1회 웨딩 박람회에는 수많은 예비 부부가 참석해 결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펠팍에서 열리는 웨딩 박람회가 처음인데요. 이번을 시작으로 이곳 뉴저지에서도 웨딩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유치하고 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2번 정도를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이곳 뉴저지에서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이벤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보석, 드레스, 한복 등의 13개 결혼 관련 업체도 참석해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 필수품을 소개하고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신랑 신부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주회사에서는 패백 출장 서비스 그리고 전통혼례 서비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웨딩을 앞두고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지금 최대 50%에서 30%까지 지금 디스카운트 세일을 해서 한복을 맞춤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쁜 한복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수다맨으로 유명한 개그맨 강성범 씨도 참석해 한층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방문이 처음이라는 강성범 씨는 팬사인회와 포토타임, 개그쇼를 선보이며 뉴저지 한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한인분들에 대한 그 막연한 동경? 참 어려운 결정하셨다. 뭐 어떻게 타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인데 직접 와서 뵈니까 의외로 되게 순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만날 때마다 한국보다 더 이렇게 반갑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갑게 해주셔서 굉장히 뭐 저희 동네 나온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요.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박람회는 다양한 결혼 정보를 위해 방문한 예비 부부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대학 등록금 후불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취업을 하면 그 뒤로부터 25년간 등록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저지 하원에서 29일 대학 등록금을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명 Pay It Forward 법안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한 뒤 등록금을 최고 2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주 상원도 통과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취직 후 임금의 2%에서 5%를 등록금으로 상환합니다. 단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는 등록금 상환도 중단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당시 주 교육당국에서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며 주의회에서 법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상정된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요구대로 의회와 교육당국이 서로 협조하고 법안을 개정해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 50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식당 종업원들과 호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구성됐던 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팁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을 마리오 무솔리노 주 노동국장 대행에게 제출했습니다. 무솔리노 대행이 승인하면 권고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이 임금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혀 시행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식당의 요식업 종업원들은 시간당 $5, 호텔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은 $5 65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행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인 $8 75센트보다 낮은 데다 지난 2011년 책정된 이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해당 분야 노동자들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에 앞서 노동계와 업계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요식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로 구분해 차등을 두고 있는 금액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시간당 $7 50센트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소득세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해보다 20배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31일을 근로소득세 공제 홍보의 날로 정하고 총 $310만 들여 저소득층의 소득세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보다 20배 늘어난 규모로 소득세 신고 관련 지원 계획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뉴욕시는 한편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소득세 신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각 언어별 통역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또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센터를 지난해보다 60곳이 늘어난 200여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전화와 광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27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 지역의 경우는 퀸즈 도서관 플러싱 지점을 비롯한 5곳에서 소득세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 얼번데일에 위치한 퀸즈 도서관 얼번데일 지점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